힐링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9월 9일 금요일 오후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4일간 연휴죠. 내일은 추석입니다. 우리나라의 최대 명절 중에 하나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역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건강입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건강의 소중함을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며칠 전 태풍으로 인해서 남쪽 지방에 큰 피해를 입었는데 부디 최소한의 피해로 복구가 잘 되었으면 합니다. 또 벌써 2년 6개월째입니다. 이 코로나로 모두 힘든 시절을 잘 보내고 계십니다. 올해 추석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식구들과 친지분들과 행복하고 즐거운 한가위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그렇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주식 투자로 노후 대비를 하기 위한 그 목표를 가지고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주식 투자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는데 이렇게 역대급 하락장을 맞이하고 있는데 오히려 잘된 일이라고 생각을 합시다. 지나고 나면요 정말로 잘된 일이었다고 생각들 하시게 될 것입니다. 지금 제 생각에는 약세장의 중간 조금 지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은 약세장 기간 우리 모두 한 명의 낙오자 없이 한마음 한뜻으로 남은 기간을 잘 헤쳐 나오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미국 증시 봅니다. 이틀 연속 상승을 했습니다. 어제 큰 폭 상승했죠? 급등을 했는데 오늘 또한 상승을 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그동안 대신 가장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다우가 0.61% 상승했습니다. 31,774. 나스닥이 0.6%, 어제는 2.14% 상승했는데 오늘 0.6% 상승해서 11,862. 또 S&P 500은 어제 1.83% 상승했는데 오늘 0.66% 상승, 4,000 다시 넘었습니다. 4,006입니다. 근우가 3,000까지, 근우가 2,500까지 떨어진다고 얘기를 했습니까? 뚜껑 완전히 닫힐 때까지 봐야 알겠지만 말이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1.79%, 어제는 1.56% 상승했는데 2,658, 저점이 2,458에서 벌써 200포인트가 넘어요. 어젠가 보니까 그저께 보니까 2,458 저점까지 보면 4.5% 정도 차이 났는데 지금은 무려 8.1%나 상승한 상태예요. 또 미국 선물지수 보니까 아침부터 계속 강세입니다. 지금 현재 플러스예요. 그러면 오늘 밤에 또 상승을 하게 되면 연 3일째 또 상승을 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장주 애플은 떨어졌어요. 0.97% 하락했습니다. 154달러. 알파벳도 0.98% 하락했어요. 빅테크주들 중에 애플과 알파벳이 조금 하락을 했고 다른 빅테크주들, 미국 테크 탑10에 있는 종목들은 모두 상승을 했습니다. 테슬라 1.96% 상승 289달러. 또 리비안이 10.92, 11%나 폭등을 했습니다. 테슬라는 중국 판매가 지금 급증을 했어요. 8월 판매량이 전월 대비 3배 정도 늘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리비아는 메르세데스와 유럽에서 상업용 밴을 제조하기 위한 합작 회사를 설립하기로 했다는 소식에 지금 11%나 폭등을 했습니다. 지금 중국, 미국, 새내기 전기차주들 보면 많이 떨어졌어요. 연중으로 오랜만에 한번 봅시다. 리비안이 마이너스 64%, 연중으로. 루시드가 마이너스 63%, 거의 비슷하죠? 니오 마이너스 47%, 샤오펑 마이너스 69%, 가장 하락폭이 커요. 리오토 마이너스 20%로 하락폭이 가장 작습니다. 요즘에 반도체가 많이 떨어졌다가 오랜만에 어제 상승했는데 오늘도 모두 대반도체 주요 종목들이 모두 상승했습니다. 엔비디아 2% 이상 올라서 139달러. AMD도 4% 가까이 올랐습니다. 온세미컨덕터는 4.74%나 상승을 한 상태입니다. 오늘 그 마감한 시장에서 보면 가장 중요한 이벤트가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공개 발언이었습니다. 파월 의장이 공개 발언에서 연준은 물가가 안정될 때까지 임무를 다할 것이라면서 말을 했고, 섣부른 경기 확장 정책은 역사적으로 좋지 않은 결과를 불러왔다고 말을 했습니다. 당분간 그 기준금리 인상 중단이나 인하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암시한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또 연준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는 추세 대비 낮은 성장률을 일정 기간 유지해서 노동시장의 균형을 되돌리는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2% 수준의 물가 상승률을 달성할 때까지라고 합니다. 파월 의장은 페드가 인플레이션을 낮추는데 전념을 하고 있다면서 인플레이션이 내려갈 때까지 금리 인상을 지속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파월 의장이 긴축 의제를 다시 강조하면서 시장에 이번 9월 우리나라 시간으로 9월 22일 새벽쯤 나옵니다. 0.75% 금리 인상을 약 86%로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0.5% 인상은 14%로 보고 있으니까 대부분 0.75% 올릴 것이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월 의장의 발언이 지난 잭슨 홀 연설 수준에 그쳤다라는 평가입니다. 파월 의장은 9월 금리 인상 폭이 발표될 경기 지표에 따를 것이라고 먼저 언급을 한번 했었어요. 그래서 이번 13일 연휴가 끝나고 다음날 13일이죠. 화요일날 밤 9시 반쯤에 발표될 미국 8월의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더욱 주목을 받게 됐습니다. 블룸버그 조사 결과 시장의 이코노미스트들은 8월 CPI가 8.1% 오를 것으로 내다보겠어요. 8.1%. 그 많이 내려온 거죠. 먼저 9.1%까지 올라갔다가 지난달 발표 때는 8.5%로 내려왔는데 이번에는 8.1%로 내려온다면 CPI가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지난 것으로 보는 시각이 아마 많을 것입니다. 유럽 중앙은행 어제 정책 금리를 0.75% 인상을 했습니다. 지난 7월에 0.5% 금리 인상해서 이번에 금리 인상 속도를 더 높였습니다. 미국의 실업 관련 지표 또 개선이 되면서 페드의 금리 인상 명분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노동부에 따르면 한 주간 신규 실업보험 청구자 수 직전주보다 6천 명이나 감소했어요. 그래서 22만 2천 명으로 집계 됐습니다. 이것은 8월 초부터 보면 4주 연속 줄어든 것이에요. 5월 27일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미국의 주택 모기지 이자율, 주택 대출 받을 때 이자율이 더 오르면서 현재 6%에 근접했다고 나왔습니다. 2008년 이후 가장 높아졌는데 모기지 이자율은 앞으로도 당분간 더 오를 것으로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가 이렇게 불경기와 실업률 급등을 피하면서 물가를 잡는 소프트 랜딩이 가능해지고 있다고 미국 금융 최대 투자기관이에요. 골드만삭스가 새로운 전망을 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미국 경제가 연속 금리 인상으로 물가를 진정시키면서도 견고한 고용 증가를 유지하고 있고 저성장이지만 마이너스 후퇴를 모면하고 있어서 소프트 랜딩이 가능해지고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또 하나 뉴스 나오고 보면 영국 재위기간이 무려 70년, 영국의 최장 집권 군주입니다.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오늘 향년 96세로 서거를 했습니다. 왕위 계승자인 여왕의 큰아들 찰스 왕세자가 즉각 찰스 3세로서 국왕의 자리를 이어받았습니다.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서거 소식에 뉴욕 증권거래소와 나스닥은 오후 3시에 묵념의 시간을 갖고 애도를 했다고 합니다. 자, 오늘 상승했어요. 어제도 오랜만에 급등을 했죠. 7일 동안의 나스닥과 필라델피아 기술주들이 7일 동안 하락을 연속을 하다가 어제 급등을 했는데 오늘 또 상승했어요. 그리고 오늘 아침부터 지금 현재 오후까지도 계속 미국 선물지수가 계속 강세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4일 동안 연휴입니다. 내일 추석 잘들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감사합니다.